나를 지키는 인간관계 기술.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기 전 내 인생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나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상호 의존, 삶과 직장 생활 사이의 불균형, 만족스럽지 못한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었다. 나 자신과 다른 이들 향한 높은 기대치를 적절하게 낮춘 이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훈련을 한다. 예전에는 남들이 내 기분과 내가 원하는 것을 짐작해 주리라 기대하며 몰라줄 때는 억울해했다.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결국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욕구를 짐작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하기 어려웠던 이선 날 못 도와줘 같은 말이 지금은 단호하게 나온다. 과거에 나는 두려웠고 아무도 기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며 적당한 말이 뭔지 몰랐다. 기분이 안 좋다고 대놓고 말하면 관계를 잃을까봐 겁이 났다. 그러는 동안 내 희생은 점점 커져만 갔다. 고백하자면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노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바운더리 설정을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바운더리가 필요하다는 시그널. 해야 할 일이 많아 어쩔 줄 모르겠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화가 난다. 뭔가 부탁할 것 같은 사람과는 통화나 만남을 피하게 된다. 도와줬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은 것에 대해 자꾸 불평하게 된다. 지칠 대로 지친 느낌이다. 다 그만두고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내가 배운 사실은 싫다면 어떻게든 싫은 티를 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까? 당신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바운더리를 설정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 융통성이 부족하다. 자신감 없는 말투를 사용한다. 바운더리를 말로 표현한 적이 없다. 바운더리를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바운더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대신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을 보고 알아서 처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바운더리에서 시작된다. 자기 돌봄의 핵심은 바운더리 설정에 있다. 바운더리는 어떤 역할을 할까? 능력 이상의 과도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치다. 자기 돌봄의 실천이다. 관계 내에서의 역할을 규정한다. 관계 내에서 용인할 수 있는 행동과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구분하게 해준다. 관계 내에서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찰하게 해준다.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관계를 명확하게 해준다. 관계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바운더리는 다른 이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정확하게 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한다. 적절한 수준에서 사생활을 공유한다.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솔직하게 약한 모습도 보인다. 편하게 거절할 줄 안다. 거절당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징후. 상대가 들으려 하지 않아서 뭔가를 요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합리적인 요구에도 상대는 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눈 후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진이 빠지거나 실망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대부분이다. 일방적으로 당신은 늘 주기만 하고 상대는 늘 받기만 한다.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상대가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해를 끼칠 만한 중독 증상을 상대가 갖고 있다. 분노 대신 불편을 선택하라. 브레네 브라운. 번아웃을 만드는 7가지 원인. 거절할 때를 모른다.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모른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한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에 바쁘다. 자신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슈퍼히어로 신드롬에 빠져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대를 한다. 하는 일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바운더리 설정을 안 했을 때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은 억울함과 분노, 좌절감이다. 다음은 인간관계에서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바운더리를 설정했음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헌신하고 있다.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 바운더리 설정을 회피하고 있다. 억울한 감정의 중심에는 실망이 있다. 실망 다음에는 화와 두려움이 뒤섞이며 찾아온다. 사람들이 속마음을 알아주길 기다리느라 나의 시간과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기준을 정하는 일은 당신 자신의 삶은 물론 당신 삶의 받아들인 이들을 위해 필수적이다. 맨디 헤일. 상대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든 당신의 바운더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바운더리가 없어야만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바운더리를 갖는다는 건 좋은 일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바운더리를 갖고 있고 그 바운더리를 존중받는다. 바운더리가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관계가 망가진다면 그 관계는 바운더리가 아니더라도 끝났을 것이다. 왜 자꾸 무시를 당할까? 당신 스스로 자신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지 않는다. 단호한 말투로 말하지 않았다. 원하는 바나 기대치를 말하지 않았다. 바운더리가 가변적이다. 어떨 땐 진지하고 어떨 땐 느슨하다. 원하거나 바라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바뀔 거라고 기대한다. 바운더리를 한 번 말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바운더리를 설정한 것을 사과한다. 중요하니까 지켜달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바운더리를 지켜주길 바란다면 당신이 먼저 자신의 바운더리를 존중해야 한다. 만나면 진이 빠지는 사람과 무한정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본다. 정신건강을 유지한다. 부모에게 부모 역할을 하는 대신 자녀로서 남는다. 형제자매에게 부모가 아닌 형제자매 역할을 한다.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휴일을 보낸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돌볼 수 있게 한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인다. 남들이 만들어준 정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해본다. 즐거운 일에 열중한다. 자신을 소중히 대한다. 어린 시절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익힌다. 타인에게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나의 바운더리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스스로 바운더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당당하고 쿨하게 예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럴 때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가고 싶지 않은 초대는 거절한다. 월간 예산을 지킨다. 규칙적으로 휴식 시간을 가지며 뼈 빠지게 일하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휴가를 즐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적당히.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정보는 사람들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 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관계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언제 아이를 가질 것인지, 다음 인생 계획이 무엇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체중 변화, 당신은 어떤 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때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개인사를 말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서 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종종 받는다. 내게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가야 할 특권이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는 사실이다.
네드라 글로버 타하브 저자의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영어 제목은 Set Boundaries, Find Peace라는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평화를 찾아라 뭐 이런 거겠죠.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진짜 이상했어요. 그때 정말 옛날 얘기라서 선생님이 애들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엄마 없는 사람, 아빠 없는 사람? 질문이 그게 뭐야, 그쵸?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그거를 1대1 면담도 아니고 진짜 프라이버시라고는 1도 없는 교실에서 그냥 막 그렇게 해서 손들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라서. 그러니까 새어머니를 엄마 있다 해야 되는지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라서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준도 안 주잖아요, 사실. 더 웃긴 건 친구들이 그런 걸 알았어요. 제 집이 그런 걸. 다 친구라 하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친구 같지도 않은 몇몇은 너 엄마 없잖아 손들어 막 이렇게 엄마가 없으니까 손들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또 다른 친구들이 저를 생각해준다고 한 거겠죠. 근데 새어머니 있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지. 손 내려. 그럼 또 다른 친구들이 엄마가 없잖아. 손 들어. 이러고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제 바운더리가 없었겠죠. 어렸을 때. 진짜 아무 줏대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선생님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바운더리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여기 나와 있는 왜 사람들이 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지 라고 생각하고 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사람들한테 책에 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대한 건 아니죠.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도리, 그러니까 원래 사람을 대하는 매너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지켜주고. 근데 사람 봐가면서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사람들은 누가 좀 만만해 보이거나 밀어붙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냥 막 미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저런데 휘말릴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싸움, 쓸데없는 기대 그런 걸 버리고 대신에 내가 나를 챙겨주는 거죠. 내가 나한테 대접하고 싶은 거 해주고 저자도 하는 말이 나 자신과 다른 이들 향한 높은 기대치를 적절하게 낮춘 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책에도 나오는데 인생의 대부분이 돈과 관련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단호한 사람, 바운더리 확실한 사람은 돈도 더 잘 모은다고 해요. 책 내용이랑 제가 얘기했던 거에 공감이 가시면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나를 지키는 인간관계의 기술. 여러분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평온한 잠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